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를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공학이라고도 합니다. 공학은 경험이나 실습을 통해서 얻은 자연현상과 자연과학에 대한, 그리고 또한 수학적 계산에 의한 지식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 자연의 재료와 힘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판단과 함께 적용되는 직업을 엔지니어링이라 합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은 전기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기계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힘을 얻기 위한 연소가열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화재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화기구가 있을 거고, 이러한 상품들은 견고하기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성이 물건을 만들기가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동작하기도 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 유지성이 상당히 좋아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류에게 건강과 안전 환경을 보장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각종 배관 제어 장치가 완전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배관, 그 다음에 연료 배관, 그 다음에 필요한 배관들이 잘 연결이 돼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배치도 하고 또 나와야 되고, 3D 모델 형상도 나와야 되고, 구조로서 안정성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복잡 다단하게 고객의 특정한 요구의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의 후보 성능을 계량하여 측정할 수 있는 척도 또는 양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능이라 하는 것은 퍼포먼스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물건을 구입할 때 가장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엔지니어링 모델링은 공학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욕구를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설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공학을 실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공학과 설계가 합쳐서 공학적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공학적 설계란 기능 및 성능 사양 등 구체적 목표를 제한된 요소와 조건에서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공학적 설계라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은 공학적 설계는 반드시 어떠한 기능과 형태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설계 문제 해답이라고도 합니다. 어떠한 형태를 갖추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디자인하고 모델링 하는데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태는 언제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잘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형태가 다양해야 되지만 이동해야 하는 기능을 꼭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능, 설계, 형태가 하나의 진행 과정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능은 일단 제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관이 되어야 되고, 또 이동성이 좋아야 되고, 보호가 되어야 되고, 저장되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갖춘 것은 반드시 어떤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설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설계라는 것은 디자인
앤드 모델링이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다양한 개발자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설계를 통해서 상품의 형태를 갖추게 되죠. 제일 먼저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재료는 무엇을 쓸 것인가, 요 제조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기능, 설계, 형태를 갖춰서 최종적으로 기능과 설계를 갖춘 형태를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랜 경험과 오랜 학습을 통해서 숙련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델링에서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능, 설계, 형태. 다시 반복해서 기능. 여기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또 있으면 수정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또 설계에 넘어오고, 설계의 과정을 통해서 형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전달 장치라든가 구동 장치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또 모양이 바뀔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상품의 개발 과정과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과 형태는 기능 요구 조건의 정립 및 제한 조건의 결정, 성능의 목표. 자,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은 경우에 자전거가 암만 빨리 달려도 시속 30km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겠죠. 근데 자전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성능 목표를 100km를 잡는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 형성에서 큰 문제 형성이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능 목표가 적당하게 설정이 되어야 하고, 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한 조건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러한 제한 조건이 결정이 되면 어떠한 기능을 추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립이 되어야 문제 형성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형성은 제대로 잘 정립이 되고 이루어져야 설계에 대한 명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설계의 명세서는 항상 대안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대안의 형태는 모양과 크기, 형상, 재료, 제조 과정에 협조를 얻어서 제조 비용과 그 다음에 설계 비용과 그 다음에 대안의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대안 형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대안은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 대안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대안 평가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설계의 최선의 안에 제조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능과 형태는 한 번에 문제 형성, 대안 생성, 대안 분석, 대안 평가가 한 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통해서 재설계 반복 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상품으로, 완벽한 설계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완벽한 설계는 기능 요구 조건이 성립하는 형태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적 분해 도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만드는 경우에 어떤 기능들이 수행되어야 하는가, 그죠? 제일 먼저 물이 저장이 되어야 되고, 필터는 어떤 거를 쓸 것인가, 일회용을 쓸 것인가, 아니면 수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필터를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찌꺼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동으로 할 것인가, 수동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따르는 비용 처리는 어떻게, 그 다음에 비용 관계는 상품의 비용 관계가 얼마일까, 이러한 것이 또 대안이 되고, 그 다음에 찌꺼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동이나 수동에 따라서 구성은 기계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사고 능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물을 끓일 때에도
단순하게 물을 끓인다가 아니라 커피에 물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물을 담아서 끓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증기로 인해서 증기를 가지고 물을 또 커피 맛을 내게 하는 그런 다양한 복잡한 또 끓임 과정이 단순한 게 아니라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또 결합하거나 재조직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끓일 것인가는 그러한 또 토론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전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전기를 열로 변환하는데 전기 제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빨리 끓이게 할 것인가, 천천히 끓이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우유 온도, 커피 온도, 그 다음에 우리가 타먹는 그 녹차의 온도 이렇게 그 전기에서 열로 변환하는데 어떠한 스텝을 밟을 것이냐, 단순하게 끓일 것이냐, 이러한 것을 설계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끓인 후에 고온은 어느 정도 시간을 유지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분해하는 것이 상품에 대한 분해하는 것이 기능적 분해 도표라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펑션 디컴포지션 다이어그램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상품을 만들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분해 도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